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일 최병호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추검내전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일선 평검사들의 갈등, 이것이 확산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의 추미애 장관 비판 글, 그 글에 대해서 추 장관이 이렇게 커밍아웃하면 좋다, 검찰개혁만이 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보복을 시사함으로써 불거진 이 평검사들과 장관의 싸움, 이것이 누군가 약간 좀 진정기미를 보이거나 중재자가 나타나거나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대략 그냥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갈 텐데 확전일로입니다. 어제는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이 커밍아웃, 이걸 계속해서 늘어나고, 어제 230명 얘기했는데 어젯밤 보니까 뭐 300명을 넘었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00명이면요 검사들 숫자가 2200명 정도가 조금 넘으니까 아마 15%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가 된다면 아마 뭐 거의 검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추 장관이 다시 또 그 일종의 불을 지른 것이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저도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커밍아웃 검사들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반개혁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이고요. 그런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불편한 진실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지금 뭐 검찰개혁이 실패했다, 어쩌고저쩌고 하지, 그거는 다 개혁에 대한 저항이야. 그러니까 커밍아웃 하는 거는 곧 나는 개혁 저항 세력이야 하는 것을 공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니까 이거 앞으로 계속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밍아웃 검사들한테 또다시 그거 하려면 해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하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팟캐스트 옛날에 나는 꼼수다 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멤버였던 김용민 씨가 올린 글을 공유했습니다. 공유하는 형식으로 하고 요 정도의 코멘트를 달았는데, 그럼 그 글은 뭐냐? 그 김용민 씨 글은 과거 작년 8월 달에 경향신문의 강진구 기자가 쓴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올려놓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유하는 글입니다. 그럼 강진구 기자가 쓴 글은 뭐냐? 강진구 검사는 제가 검사가 아니에요. 강진구 기자는 제가 법조 출입할 때도 경향신문에 법조는 여러 명이 출입하니까 경향신문에 한 3진이나 뭐 4진쯤 되는 그런 기자였습니다. 이 친구가 쓴 기사는 과거 박재동 화백의 가짜 미투 의혹, 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재동 화백이 화백한테서 미투 이런 게 있었죠. 근데 거기에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박재동 화백은 이거 가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게 소송전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소송전에 대해서 2019년 11월 1일 1심에서는 박재동 화백이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투가 가짜가 아닐 가능성, 뭐 이게 더 높은 것이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1심 판결이 있기 전에 그 가짜 미투라는 이 신조어를 만들어서, 그래서 강진구 기자가 이게 가짜 미투일 가능성이 있다는 글을 데스크나 이런 데 하고 전혀 상의도 없이 인터넷 글에 올렸다가 삭제되고, 그걸로 인해서 강진구 기자가 탐사보도 전문 기자직을 박탈당하는, 그러니까 회사로부터 징계를 당했었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 삭제당했던 그 글, 그거를 이제 김용민 씨가 올린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강진구 검사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올렸습니다. 과거에 왜 사적 보복 얘기가 있었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있죠. 그걸 인용해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님, 추 장관의 대들기 전에 큰형님 말씀부터 가슴에 새기세요.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강진구 기자의 말이 맞을지 어떨지, 그거는 뭐 최종 확정 판결이 있어 봐야 아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회사에서 자, 이런 식으로 가짜 미투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기자로서는 좀 객관성을 상실했다라고 해서 징계를 받은 그 사람의 기사를 올리고 공유해가면서 평검사들과 지금 싸우고 있고, 김용민 씨는 이런 글을 올렸다는 얘기는 결국 그 추미애 장관 편에 서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추미애 장관 편에 서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뭐 숫자상으로 이제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커밍아웃 검사의 사표를 받으시라, 이런 또 청와대 청원글이 등장을 했거든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성의 목소리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이 사표를 받아주시라. 검찰개혁의 시작은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이 사표를 받는 일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게 어제 기준으로 5만 명을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어제 뭐 오전에 4만 8천 명, 그리고 오후에 아마 5만 명 훨씬 넘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 이런 거 오늘도 아마 수많은 또 친문 지지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 가세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발상이냐 그러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 시절인 2011년 12월에 검찰개혁 토크 콘서트라는 데 있는데, 그거 아마 동영상으로 좀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럴 때 검찰개혁 하겠다고 그러면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인데, 있을 것이다.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빨리 보내드려야 한다. 집단 항명으로 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된다. 그리고 그 자리를 로스쿨 출신들로 채우면 된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있고요. 최근에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SNS에 이런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을 공유하면서 100명도 좋고 200명도 좋다. 어차피 검찰개혁 본류에 들어서면 검사들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추검내전은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의 그 커밍아웃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게 일선 평검사들과 그다음에 추 장관 측이 이제 갈등을 벌이는 양상인데, 그 세력이 추 장관 측을 옹호하는 사람도 생기고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여권이 있으니까, 여권이라는 배경을 등에 업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일선 검사들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검사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마치 축소판 조국 사태가 되는 것 아니냐. 제2의 조국 사태가 되는 거예요. 작년 잘 아시지만 10월 달에 자, 서초동 시위, 광화문 시위 서로 숫자 경쟁을 벌이듯이 갈등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태, 그렇게 이제 막 시위 형식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검사들을, 커밍아웃 검사들을 지지하는 여론,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여론, 이게 이제 쫙 갈려가지고 이 이슈 자체가 정치화된다. 이게 바로 작년 조국 사태였거든요. 이건 사태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그냥 정치적으로 나는 추미애를 지지한다 그러면 추미애가 주장하는 모든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평검사들의 검찰개혁은 초반부터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견에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그냥 모든 그 의견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약간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기자들 입장에서는 무엇이 정의냐 하는 걸 판단을 해서 기사를 써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기자들도 약간은 정치적 성향을 띱니다. 무슨 얘기냐면 양쪽에서 서로 욕먹기 싫으니까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드는 게 아니고 정의의 편을 들어야 되는데 기자는 그렇게 들지 않고 양쪽의 주장을 그대로 써줍니다. 그게 작년 광화문 시위와 서초동 시위의 양태, 보도 양태였죠. 이번에도 아마 그런 일들이 똑같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은 이 사람들 진짜 이제 그 검사들이 사표 내면 다 받을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검사들, 그 커밍아웃 검사가 한 300명 정도 되는데 300명이 아니고 한 진짜 황희석 최고위원 말대로 100명, 200명 수준이면 받을 겁니다. 저는 받을 거라고 봅니다. 사표를 내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뭐 잠시 좀 뭐 한 1, 2년 좀 어렵겠죠. 왜냐면 충원이 금방금방 안 될 테니까. 그러니까 받을 겁니다. 고 하는 거죠, 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미 300명을 넘어버렸습니다. 커밍아웃 검사가. 이러면 물론 그 사람들이 뭐 집단 행동으로 다 사표를 내지도 않겠지만, 이러면 만약 이 사람들이 다 사표 낸다면 그거를 받았다가는 정말 검사들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원 사표를 내는 형식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사표를 내는데 그걸 받는 형식, 이거는 아닐 것 같고,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몸소 실천해 보였듯이
지금 이런 식으로 뭐 공격을 장관으로부터 인사권자로부터 받는다 할지라도 요즘 사표를 안 내는 분위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사표를 안 내면 검찰 내에 계속해서 분란의 불씨가 됩니다. 이러면 검찰은 계속 불안해지는 것이죠. 장관과 총장이 갈등, 장관과 평검사가 갈등,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또 편이 갈려서 한다? 아마 여론은 이제 이 갈등 양상이 정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뭐 추 장관은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 이 차원을 넘어섰다고 봅니다. 그냥 추 장관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작년에 조국 사태가 그걸 말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검찰개혁은 이미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은 또 무조건 평검사 지지하고 이런 식이 이미 정치적 개념으로 박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이제 주장의 당부를 가려서 누구 주장이 옳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국면에 들어갔다. 이제 국민 여론조사 뭐 이런 걸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미 정치화가 돼서 초반의 그 순수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검찰개혁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검찰개혁이 초반에 만약에 순수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검찰의 기소독점 뭐 이런 거를 분산시키고 이런 개혁을 했다. 그럼 저도 찬성합니다. 지금도 저 검찰의 기소독점을 분산하는 것, 견제하는 것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명박 박근혜 전 정부 그 뭐 적폐청산하는 이름으로 그쪽 사람들 수사할 때 뭐 별건 수사, 뭐 표적 수사 뭐 이런 거 할 때는 막 박수치고 검찰 잘한다 그러더니 그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검찰개혁하자 그러고 그거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결국 검찰개혁은 현 정권 수사를 막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뭐 검찰개혁의 저항? 그 검찰개혁이 현 정권 수사를 막는 거 아니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미애 장관을 지금 비판하는 것이고 지금의 검찰개혁은 순수한 의미의 검찰개혁과는 완전히 반대 의견입니다. 검찰개혁은 여당이냐 야당이냐 대상에 따라서 검찰권 행사가 뭐 확대되고 축소되고 이렇게 돼서는 이건 검찰개혁이 아니고 검찰 반개혁이고 검찰 붕괴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추미애 장관은 반개혁적인 검찰을 반개혁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어찌됐든 간에. 자, 이게 확전일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법이 무엇일까?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뭐 다른 명분을 내세워서, 교체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한 정치적 부담이 있고 더군다나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어서 아마 그런 선택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TV조선 뉴스9 어제는 뉴스7이죠. 거기 보니까 연말에 개각을 하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제외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 보도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여기서 개각 얘기하고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교체할 것처럼 얘기하면요. 추미애 이 추검 내전의 승패, 이게 그냥 일찌감치 결정이 돼버립니다. 그럼 추미애 패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뭐 12월 달에 어떻게 될 값에 지금은 청와대는 아마 추미애 장관 교체 없다 이런 쪽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일정한 진척도를 보고 12월 달쯤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 서울시장 출마하겠다라고 하면서 사표를 내는 쪽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청와대에서 추미애 교체 없다. 아마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낼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추검 내전에서 추미애 패전 이런 결과를 낳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앞으로 그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보고요. 이 추검 내전은 현재까지는 오늘 이 시점 11월 초 이 시점까지는 확전일로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전망은 제가 어저께도 해드리고 지금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